모두의 취업 백서 시중잡담 7회 2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5분 만에 돌아왔는데 뭐 소감까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모르잖아요. 5분 만에 올리면 되지. 뭘 또 5분 만에 올려. 저희 죽이세요, 차라리. 네. 네, 저희 2부의 첫 코너는 책 소개 한마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뻔뻔해야 성공한다. 네.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뻔뻔만 하죠. 그러게요. 저는 좀 이런 뻔뻔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 책 제목 보자마자 제가 골랐었는데 네네네. 산지는 좀 됩니다. 한 2년 전에 한번 사가지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2번 읽어도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자가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한번 뻔뻔해져 봐라.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밥맛부터 좋아질 것이다. 체면 때문에 주저하는 버릇도 없어지고 마음먹은 것은 끈끈이처럼 달라붙을 것이다. 아마도 새 우주가 열릴 것이다. 뻔뻔함에 이렇게 많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이것은 마치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그렇죠. 근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진짜 빠져듭니다. 그래요? 네, 진짜 내 눈을 바라봐라니까. 나도 이렇게 뻔뻔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보통 뻔뻔하면 이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질이잖아요. 네? 그건 피해야 되고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논리는 듣다 보면 진짜 빠져들어요. 일단 저자인 정기인 교수가 네. 언급한 것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스티브 잡스. 잡스하고는 안 나온 데가 없네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금색이 최고로 뻔뻔한 사람. 오. 그래서 도대체 이 PD의 우상 잡스를 금색이 최고의 뻔뻔한 사람. 아주 잘못 생각하면 개차반처럼 취급을 한 거잖아요. 개차반까지 나와.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했으니 금색이 최고의 뻔뻔하다고 했으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럴 듯합니다. 네. 뭐냐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잡스는 애플 자기가 설립했잖아요. 네. 진짜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잘랐어요. 킬?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잘렸대요. You fire.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잡스는 스스로도 거기서 쫓겨났죠? 스스로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쫓겨난 거예요? 스스로 쫓겨난 건 아니고 아무튼 자신도 쫓겨난 거죠. 그런데 12년 후엔 또 얼굴 두껍게 그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I'm back. 얼마나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인 얼굴 저처럼 얇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메트로에서 쫓겨나셨어요. 네. 근데 메트로에서 다시 오라고 이제 다시 못 왔어. 가죠. 안 가죠? 그렇죠. 저도 한경에서 여러 번 불렀는데 못 갔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쪽팔려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잡스는 돌아가서 자신이 원래 쫓겨나기 전에 있던 애플의 몇 배 회사를 만들어놨잖아요. 금색이 그렇죠. 최고의 성공을 시켜놨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평가가 맞죠. 금색이 최고로 뻔뻔한 사람. 어떻게 보면 또 뻔뻔하다고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잡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발명화 에디슨 알죠? 네. 에디슨은 금색이 바로 전에 최고의 뻔뻔한 사람이랍니다. 잡스 다음으로 뻔뻔한. 아니, 잡스 전 시대에. 왜냐면 이 예화도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구를 발명할 때 보통 몇 번 실패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1000번을 실패했다고 해요. 이분의 평가는 그러면 999번 실패했는데도 뻔뻔하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1000번째를.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에디슨도. 근데 이게 정말
1000번 만에 정구가 발명이 된 걸까요? 숫자는 1000번은 상징적인 의미고 한 900 몇 번에 실제로는 성공을 했대요. 근데 상징적으로 1000번 만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900번 넘게 실패한 건 맞습니다. 에디슨 전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잡스랑 에디슨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이게 다 성공 법칙이 통하나 봐요. 우리 얼마 전에 고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들었던 말콤도 이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콤이 독선을 얘기했잖아요. 어찌 보면 독선, 뻔뻔함 이게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내 뜻대로 갈래 이거 아니에요. 말이 나온 김에 아임 말콤 다시 한번 해주시죠. 싫어. 말콤 비싸서 안 해. 아무튼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재밌고 좀 빠져들지 않습니까? 네, 재밌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정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이 돼버렸네. 교수라고 하다가 전혀 빠져드니까. 네. 이제 찬양해. 우리나라 사례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웅진코웨이 예전 사장. 두문진 대표. 네. 네네. 이분의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이분 사례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25살 때 월급도 없는, 진짜 수당만 받는 웅진 출판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직원 이제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나는 10년 후에 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봉급자가 될 것입니다. 다들 비웃었죠. 진짜 어디 신임 나무랭이 새끼가 와가지고 저 XX 저 미친 거 아니야? 쟤 어느 부서야? 뭐 이런 소리가 나왔겠죠. 당연히. 혹자들은 그래 신임이란 저런 백인 있어야지.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진짜 명함에 이런 얘기를 썼대요. 10년 후 웅진 사장. 이렇게 받고 다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회사 책상, 자동차, 화장실, 뭐 이런 데도 다 이거 붙여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는 모두 다 붙여놨군요. 10년 후 웅진 사장.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진짜 10년은 아니지만 10년보다는 조금 더 14년 되던 그 나이도 39밖에 안 되던 그때 사장이 됐어요. 최연소 사장이네. 그쵸. 연봉은 12억. 우리 10억 언제 버나? 대단하네요. 진짜 이분도 좀 뻔뻔하네. 그러니까 이 뻔뻔해야 성공한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너무 이거 될까 안 될까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난 될 수 있어. 자신감이랑도 통하잖아요. 진짜 뻔뻔하게 또 말콤이 얘기했던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했던 독선. 옆에서 나 방해하는 소리는 다 개짖는 소리야.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내가 정한 대로 갈 거야. 이런 뻔뻔함을 한번 갖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뻔뻔함. 보통 우리가 뻔뻔함 언급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집단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처럼 나는 저거 안 했어. 난 돈 받은 적이 없어. 이런 뻔뻔함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남의 것을 가로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거는 이분이 얘기하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이분은 뚜렷한 목표를 세운 뒤에 열정과 뒷심으로 밀어붙이는 이거를 뻔뻔함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금연을 할 때 야, 나 이제 담배 끊었어. 야, 나 담배 끊었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해야지 그나마 성공률이 높아진다. 뭐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예. 근데 진정한 뻔뻔함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시 담배를 피는. 접니다. 예, 그거는 뻔뻔함이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뻔뻔함을 가지시고 난 혹시 실패할 거 아니야. 면접에 가서 떨어지고 왔는데 난 요번에 또 떨어져서 나는 앞으로 진짜 실패자가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로 세운 회사 아예
명함을 받고 다닌 거예요. 두 대표처럼 1년 후에 나의 회사, 1년 후에 삼성맨, 1년 후에 또 어디 아까 LG맨 이런 식으로 명함을 아예 받고 다니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함을 받고 스스로 자꾸 되새이게 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PD도 명함에 아주 멋있는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요? 적어놓은 거 있잖아.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치고. 제 메일에는 메일 설명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요 명언을 항상 집어넣고 메일을 보내요. 뭐냐면 무엇이든 되기 전엔 다 불가능해 보인다. 만델라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돌아가신 만델라께서 얘기하신 얘기 때 또 명함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명함에 정영돈은 아니, 네, 명함 보고 놀래서. 네. 예, 명함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프로젝트 리더. 자기 이제 미래상인가 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실장 이런 거 적어놓잖아요. 사장 이렇게는 안 적으니까. 근데 리더 적어놓은 사람 난 처음 본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프로젝트들로 일이 구성이 되고 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PM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게 이끄는 사람이 되고자 프로젝트 리더라는 거를 제가 명함에 박아놨죠. 예. 아무튼 조만간 프로젝트 리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프로젝트 리더예요. 지금 아니야. 조만간. 좋은 기자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장님. 이렇게 날 또 디스하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죠. 이번 주에 시사용어. 요즘 신문 보다 보면 옴니 채널 들어보셨어요? 네. 옴니 채널이란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네. 저도 이게 옴니 채널 이게 도대체 뭐야? 옴니버스도 아니고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사 용어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신문에 보면 온오프라인 영역 붕괴 옴니 채널 시대 열렸다. 2015년 내년이네요. 예. 유통업계 뜨거운 화두는 옴니 채널. 신동빈 롯데 멤버스와 분할 결의. 옴니 채널 꿈 이룰까? 이런 섹시한 제목들로 옴니 채널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옴니 채널은 뭐예요? 네. 일단 용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옴니. 이 옴니는 이제 모든 것을 뜻하는 그 용어잖아요. 혹시나 또 헷갈리실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옴니가 아니에요. 옴니입니다. 옴니. 예. 네, 저희가 발음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채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유통 경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통하는 경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옴니 채널에 좀 세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나 사러 간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모바일 매장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스마트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미리 가서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을 하죠. 뭐가 제일 싸다는 걸 검색을 한 걸 들고 가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더니 이 가격이던데, 그 용산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용산 매장에서는 그래 그 가격에 맞춰줄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도 모든 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통합된 매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가장 최저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따지지 않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허물어지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일단 모든 쇼핑몰 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최저가 구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 싼 제품으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살 수 있다.
그렇죠. 네. 일단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온라인에서 미리 찾아보고 오프라인 가서 협상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나 네. 똑같은 가격, 최저 가격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온라인에서 먼저 최저가를 찾아보는 역쇼루밍족 이런 분들이 많고 네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쇼루밍족 네.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요즘 예전 같으면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려면 집에 가서 PC를 켜서 검색을 해야 되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검색이 언제 어디서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차별화시켜버리면 판매가 안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그게 심각한 그렇죠.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롯데나 신세계 네. 이런 데에서 이런 옴니 채널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가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내가 이제 신발을 샀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배송하려면 빠르면 이틀, 뭐 3, 4일,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죠. 아, 그래요? 하루면 오지 않아요, 보통? 다음 날이 오잖아요. 하루면 그렇게 빨리 오나? 네. 안 사시니까 잘 모르시지. 아유, 하루면 오는 데는 웬만하면 그 다음날 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래도 아무튼 시간 텀이 걸리잖아요. 근데 옴니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이제 아침에 뭐 시간 남았을 때 이제 주문을 해요. 퇴근할 때 자기 인근 그 옴니 채널 구성한 오프라인 매장 가서 그 제품을 자기가 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점들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교보문고의 바로 드림. 네. 그 서비스가 옴니 채널의 한 형태고요. 그 아까 언급했던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배송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한 265? 뭐 요 정도로 맞을 것 같았는데 실제 신어보니까 작아요.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반송시키고 다시 또 받고 이거 한참 걸리죠. 그건 진짜 일주일 걸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옴니 채널 이용하게 되면 근처 오프라인 매장 가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근처 오프라인 매장 가서 신어보고 거를 받은 다음에 신어보고 안 맞아요? 하면 거기서 바로 바꿔줍니다. 고객한테는 훨씬 편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1+1 그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서 사는 거야 뭐 그냥 살 수가 있겠지만 편의점 같은 데서 요즘 1+1 많이 하죠. 그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 혼자 갔는데 1+1이라고 해서 커피를 샀어요. 네. 1+1이라고 두 잔을 한꺼번에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사서 마시고 네. 하나는 이제 앱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뭐 같은 편의점 뭐 근처 그 같은 그 브랜드의 편의점에 가서 나 그 전에 샀던 1+1 요거 하나 남은 거 있으니까 하나 남은 거 주시오. 그러면 바로 이제 준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서비스도 가능해요. 야, 이런 거 편하네요. 네. 그러니까 훨씬 편해지는 거죠. 이 옴니 채널 이제 아까 언급했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한대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를 롯데마트 많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런 데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하고요. GS25 편의점 업체 이런 데에서는 옴니채널 또 다른 형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보통 스마트폰이나 대형 TV 또 정수기, 비데 이런 거 살려면 어디에서 사세요? 아무래도 홈쇼핑? 그렇죠. 네. 그런 데서 많이 사는데 이 편의점에서도 이제는 판매를 시작했대요. 그래요? 네. 근데 편의점 그 좁은데 비데 갖다 놓고 대형 TV 갖다 놓고 그렇죠. 이거 전시를 어떻게 하냐. 그럼 되겠네. 비데에 앉아서 대형 TV를 보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시원하다. 막 이러다. 네. 아무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물리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렛 모형 모델이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비추면 볼 수 있게 QR코드 같은 걸 박아놔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답니다. 네네네.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 설명문을 놓고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배송이 오고 이런 식의 옴니 채널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대요. 베스트바이 유명한 양판점이잖아요. 네. 물건을 베스트바이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뭐 삼성의 42인치 TV 딱 골랐는데 색상이 거기에는 검은색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금색이야. 없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해준답니다. 1시간 내에 다른 매장에 이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해 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준대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월마트 있잖아요. 할인점. 그렇죠. 우리나라 이마트 비슷한 월마트. 네. 그런 데는 이런 것까지 안 돼요. 매장에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가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어떤 옷 같은 거나 비싼 거 살 때는 꼭 항상 가격표를 비교를 해봐요. 온라인 매장에는 얼마나 싸게 파는가. 근데 보통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월마트는 아예 네. 모바일 앱을 갖다 드리는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모바일 앱으로 검색을 해서 거기서 바로 주문을 하면 그 매장에서 그냥 그 제품을 받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교보문고처럼? 교보문고는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고 네. 월마트는 자기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거기에 QR코드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바코드.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거기에 온라인 몰에 가격이 뜨잖아요. 네. 거기서 결제를 하면 온라인몰 가격으로 바로 살 수 있게. 어찌됐든 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캔 앤 고. 이 서비스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월마트가 한참 실적이 안 좋다가 이 스캔 앤 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온라인 가격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바로 픽업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 그렇죠. 베네핏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통 채널들이 이 IT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가장 이제 IT에 최적화된 그 서비스가 옴니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걸 하나 또 배웠네요. 근데 부장님은 1부보다 2부를 더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왜요? 왜 그렇게 느끼시죠? 1부와 다르게 2부는 되게 업돼가지고 이제 곧 끝난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가? 어쨌건 이제 끝난다는 거. 네. 뻔뻔해야 성공한다. 오늘 2부는 이 책 제목처럼 뻔뻔하게 오늘 방송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뻔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이 PD는 뭐 굳이 뻔뻔하게 안 살아도 뻔뻔하잖아 벌써. 뭔가 이렇게 말씀에 칼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미생에 고생하시는 그 신입사원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배들이 괴롭히고 선배들이 구박을 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이러더라도 뻔뻔해야 살아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너 왜 취직 못해? 와이프나 남편이 왜 월급 이것밖에 못 벌어와? 하더라도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뻔뻔함을 잃지 마시고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네, 그 사모님께서 왜 이것밖에 못 벌어내냐고. 여튼 화이팅! 뻔뻔하게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 취중 잡담 다음 주에도 뻔뻔하게 돌아오겠습니다. IMC 플러스